1월 21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서울 경마는 이제 11개 경주가 펼쳐지는데 흐름 자체는 좀 저배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짜여져 있고 인기마들과 비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날 부산 경주였죠. 부산 경마가 8개 경주가 떻게 보면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경주였는데 실질적인 이제 복승식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미만이 없었습니다. 다 중배당 이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자, 요즘 경마는 참 종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값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보여지는 능력이나 전개가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게 인기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가 되는 건데 근데 인기마를 빼고 예상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요즘 경마가 그래서 적중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중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환수도 안 따라오는 그런 경마가 되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요. 한두 경주만 제대로 적중을 해도 환수가 충분히 되는 그런 배당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좀 저배당 흐름 속에서 한 두세 개 경주 정도가 좀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산마 6군의 1400m 그러면 결국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3세마하고 4세마들이 좀 혼재돼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4세마보다는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3세마들한테 조금은 더 능력 좀 더 기대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보면 이 3번마 슬램 드래곤 파워블레이드의 자마죠. 세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 그리고 4착 한 번. 착승권에는 다 들어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뭐 순발력이 좋거나 막판 탄력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앞뒤의 밸런스가 좀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에서는 선취입이 다 가능한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슬램 드래곤이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블러드 마운틴 솔직히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요즘 뭐 이역 기수 상당히 단거리 쪽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블러드 마운틴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강편성에서 좀 싸웠고요. 최근에 조금 나아지는 걸음을 조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막판 탄력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1400m 크게 능력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면 이역기수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마를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좀 기대하는 마필은 이 이현종 기수가 기승한 이 4번마 천마 불패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기록이나 성적으로 보면 뭐 볼 거는 없죠. 볼 거는 없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기습 선행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어차피 선행만 없는 편성이라면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 모르는 경주거든요. 이랬을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버틸 가망이 높습니다. 물론 1400m 경주 거리긴 하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병으로는 이 2번마 아놀드 퀸입니다. 솔직히 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이기는 한데 조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임다빈 기수 상당히 다부진 말머리를 하는 기수기 때문에 인기마인 이 3번마 슬램 드래곤이나 8번마 블러드 마운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변의 가능성을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아놀드 퀸이 만약에 앞선에서 조금만 무뎌지는 걸음을 보인다면 날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이 9번마 새벽 불빛도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외곽이라는 불리함, 이 새벽 불빛도 입상을 하려면 좀 앞선에 붙여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우마 필프이 추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에 붙이기는 좀 용이할지는 몰라도 좀 전개 자체가 3번마 슬램 드래곤이나 4번마 천마 불패가 좀 강하게 나올 거고 8번마 블러드 마운틴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뭐 3선, 4선을 돌아야 되는 전개의 불리함이 좀 있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블러드 마운틴, 3번마 슬램 드래곤, 4번마 천마 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아놀드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필이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거죠. 1300m 경주 거리에서 5번마 파사루봉이 선행을 가고요. 9번마 한강글로리가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림. 이렇게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과 9번의 조합이 아마도 상당한 좀 저배당이 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국상마 6등급 경주에서 완전 저배당 경주 그리고 마필의 능력이 뭐 아주 뛰어나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경주에서 저배당을 공략하기는 좀 부담이 가죠. 자, 이 5번마 파사루봉이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인기 2위였던 마필이었는데 졸전을 펼쳤고요.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외곽이라는 단점 때문에 인기도면에서 약간 좀 밀리긴 했는데 선행을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선 인기 1위였어요. 그 게이트도 1번 게이트였고 당연히 선행을 가서 버틴다였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전을 펼쳤죠. 자, 믿지를 못하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파사로봉의 입장에서는 단독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 다른 마필에 비해선 한 수 앞서 있기 때문에 5번 게이트에서 그냥 앞에 탁 치고 나가면 따라올 마필이 별로 없고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9번마 한강글로리는 직전 경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고 점점 마필이 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1300m로 경주거리가 뭐 100m 정도 늘어났지만 오히려 늘어난 경주 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꾸준함을 갖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 5번마 파사로봉과 9번마 한강글로리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완전한 저배당을 믿고 베팅하기는 좀 어렵죠. 차라리 배팅을 쉬는 게 낫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복병권으로 지금 두 마필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2번마 성실여걸이고 또 하나는 10번마 더 자이언트입니다. 자, 성실여걸은 지금까지 4번을 나왔던 마필인데 다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바닥권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18일 경주와 12월 24일의 경주를 비교하자면 이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박현호 기수, 그렇게 자주 기승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자, 이번에는 게이트에 2점도 있고
어차피 5번마 파사루벙이 강력하게 앞선을 끌고 나갈 경우에 선의권 꽃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좀 선행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파사루벙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에서 막판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더 자이언트는 지금 계속해서 발주도 잘 안 되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대비한 이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조교 모습도 좋아 보였고 일단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거든요. 자, 이번 경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사루봉을 제외하고는 앞선의 마필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올라온다면 이 더 자이언트라는 마필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강글로리가 좀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한강글로리가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0번마 더 자이언트가 당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잠재력은 좀 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저도 저 경마 예상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데 딱 보이는 복병마들이 있는데 이 복병마가 이 전개에서 어떻게 뚫고 올라올 수 있다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계속 바닥권의 마필이었으니까. 바닥권의 마필인데 이 마필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거든요.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자,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파사루봉, 9번마 한강글로리, 10번마 더 자이언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성실력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촐한 편성이죠. 조촐한 편성인데 일단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은 4마필 정도입니다. 1번마 썬더 A1, 4번마 머니터치, 7번마 런던 빅토리, 8번마 블린 이 정도인데 자, 이 6번마 뷰티 원더풀도 혹시나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은 나오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요, 이 4번마 머니터치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언캡처드의 자마입니다. 직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은 머니터치가 막판 이 추입 타이밍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면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 7번마 런던 빅토리가 이번 경주 뭐 역시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인데 이 마필의 지금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10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경주 감각이나 경주 적응이 좀 문제일 뿐인데 이거 이외에는 지금 이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뭐 히얼 아이엠이나 뭐 걸작으뜸 이런 마필들과도 대등하게 경합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김효정 기수가 원래 기승을 하던 마필인데 김효정 기수가 지금 부상 중이죠. 그래서 지금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김효정 기수와 유승환 기수를 뭐 단순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유승환 기수가 조금은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도 4번마 머니터치와 7번마 런던 빅토리의 단방 승부입니다. 저는 아마 1번마 썬더 A1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선을 갈 수도 있는 마필. 1200m 단거리. 그래서 아마 이 마필에 대한 인기도 저도 있을 텐데, 저는 기본 능력에서 이 썬더 A1이
머니터치나 런던 빅토리를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전개로 넘어서야 되는데 과연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죠. 왜냐하면 7번마 런던 빅토리가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6번마 뷰티 원더풀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앞선을 나올 거고, 그러면 잘못하면 갇힐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이 마필이 갇혔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뒤에서 만약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8번마 볼린이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다. 근성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머니터치나 런던 빅토리를 자력으로 넘어선다. 이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복숭식 기준으로 7번마 런던 빅토리와 4번마 머니터치 단방승부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이 두 마필을 꺾을 수 있는 다른 마필이 뭐 갑자기 눈에 띈다, 어쩐다 해버리면 배팅 딱 포기해야 되는 경주고요. 3복승이라면 혹시 8번마 볼린 정도 놓고 가는데 그것도 배당이 그렇게 생각보다 배당의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당일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앞말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앞선으로 나가는 마필, 즉 선행을 가는 마필의 능력 검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4번마 런던퀸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뒷심이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만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전개로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전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일단 2번마 스파크 썬더, 3번마 레이디 코디, 그리고 5번마 성실대로입니다. 자, 2번마 스파크 썬더는 직전 경주가 이 전 구간을 거의 바깥으로 기대면서 전개를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임기훈 기수가 이 스파크 썬더를 제어를 하느라고 상당히 좀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마필과 경합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말과 싸워야 됐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 전 경주를 보시면 이 스파크 썬더가 국산마 6군 고별전에서 앞선 전개를 하고 막판까지도 무서운 탄력을 보였죠. 2착을 차지한 마필과 착차가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다. 데뷔전에서의 모습은, 이 데뷔전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선행 강편성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파크 썬더는 앞으로도 조금은 띄워줄 그 걸음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직전 승군전에서도 좀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기수를 지금 2역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3번마 레이디 코디는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레이디 코디라는 마필이 뭐 최상위권까지 올라간다 그 정도의 기대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기대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어느 상황 어떤 편성에서도 끈질기게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 맛 체형이 조금 작아요.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체형만 좀 좋았다면 저는 충분히 상위군까지 간다라고 봤던 마필인데 체형이 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한계가 오긴 할 거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성실대로는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도 아니고 뒷심이 강한 마필도 아닙니다. 좀 좋게 포장을 하자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다. 어떤 편성에서도 뭐 선입권 전개, 막판, 탄력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밋밋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생각보다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5번마 성실대로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은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올라온다면 2번마 스파크 썬더와 3번마 라이디 코디 이 두 마필이 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두 마필 다 선행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선행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선행을 가게 되면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경합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초반 힘한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충분히 이 능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스파크 썬더와 레이디 코디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앞선에서 만약에 버틴다면 어느 마필이냐? 제가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천행채시입니다. 자,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순발력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어떤 경우가 가능한 거냐? 게이트죠. 1번 게이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김철호 기수도 나름 참 성실하게 기승을 하는 기수인데, 자, 직전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원래 이 마필은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막판 걸음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이 천행채시 만약에 도주성 선행을 가면 선의권이 엄청 두터워지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천행챗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7번 게이트에 있는 유쾌한 사랑입니다. 자, 이마필이 지금 4세가 돼버렸는데, 솔직히 초반 데뷔시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봤었는데,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주 주기도 상당히 좀 불규칙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컨디션을 갖고 출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6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주 주기는 제대로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요. 조교가 상당히 좀 양호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조교와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앞선의 전개를 하면 막판 탄력도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유쾌한 사랑 같은 경우에는 인기권에서 조금은 비켜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권 정도로 대두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뭐 중배당 정도는 안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니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이 엑셀런트 마타를 이 초반 선행에 성공한다면 좀 강하게 보려고 했었는데 조교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고요. 직전 경주 입상하고 승군한 이 제로백포 이 마필은 승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전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의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스파크 썬더, 3번마 레이디 코디, 1번마 천행책,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유쾌한 사랑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마 천행챗이 기습선행을 간다면 좀 재미있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인기마의 능력이 상당히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종 구도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번마 학산마초, 3번마 라운타 플레이, 5번마 볼기오 비수, 7번마 스타트랙, 10번마 짜릿한 자유.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좀, 인기 마필이 될 거고요. 이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10번만 짜릿한 자유를 제외하고는요. 최근 상승세 마필들의 한판 승부고 13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2번마 학산마초, 3번마 라운타 플레이, 그리고 7번마 스타트랙 이 네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5번마 벌교 위수와 10번마 짜릿한 자유가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2번마 학산마초 지금 아쉽게 2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군전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감량의 이점이 좋고요.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좀 결정력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막판 근성이 조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주는 상당히 좀 물 흐르듯이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조교할 때 보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라운타 플레이가 아마 가장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우승이 직전 승군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앞선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고요. 여차하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그러다 보니까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역시 라운 시리즈의 말답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벌교 위수는 직전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그냥 가능성 정도만 좀 보여준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게이트의 유리함을 가지고 앞선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온 마필입니다. 14초 0 기록이 상당히 양호했죠. 물론 불량주로라는 걸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14초 0이면 상당히 좀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이 마필을 빼지는 못할 마필이에요. 빼지는 못할 마필인데 그러면 충마급으로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교 모습에서 발놀림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마필을 빼고 배당을 노리고 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5번마 벌교 위수가 3번마 라운타 플레이와 함께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실패를 하면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보여진 걸음으로는 벌교 위수라는 마필을 쉽게 빼지는 못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요즘 경마가 뭐 하도 의외성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마필이 좀 어정쩡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7번마 스타트랙은 순발력이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죠. 그래서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고 승군한 이후 두 경주에서는 뭐 일종의 탐색전 정도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조교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선행만대 조교가 약하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 쪽에 2번마 학산마초나 3번마 라운타 플레이 순발력 좋은 마필이 버티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7번마 스타트랙이 과연
라스트 순간에 어느 포지션에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애매한데 조교까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은 좀 떨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좀 컨디션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맞필은 이 10번마 짜릿한 자유입니다. 자, 이 맞필이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작년 초였죠. 1월달 경주, 2월달 경주.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에 들어가서 거의 10개월 만에 작년 12월 달에 휴양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휴양 복귀전 1400m에 출전을 했는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휴양 복귀전 치고는, 좀 웬만한 경주력은 보여줬고, 이제 좀 기대치를 갖게끔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고요. 마필이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자리만 잘 잡으면 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왜 현장 상황을 꼭 체크를 하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0개월 만에 출전한 12월 달 경주, 그리고 나서 다시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휴양의 여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직전 경주 뛰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역시 조교 모습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10번마 짜릿한 자유가, 뒤에서 좀 날라오는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인기마 5마필의 승부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비인기권의 마필들이 솔직히 자력으로 이 인기마 5마필을 넘어서기는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7번마 스타트랙은 조교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다 때문에 뒤로 돌리는 거고요. 최고 인기마 중에 하나인 5번마 벌교 위수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라운타 플레이, 2번마 학산 마초, 10번마 짜릿한 자유,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벌교 위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충마가 있죠. 이 4번마 블랙벨트. 물론 이 마필이 1700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또 직전 1400m 경주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번 경주 자체가 저는 좀 부진마 경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번마 블랙벨트 입장에서는 편성 자체는 상당히 잘 만난 경주입니다. 1700이라는 경주 거리,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블랙벨트도 좀 선의권 붙여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m 경주 거리에서 크게 불리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주 자체가요, 블랙벨트에 상당히 좀 과도한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충마가 있는 경주죠. 그래서 적중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적중은 쉬울 수도 있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집중이 안 되면 환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마 블랙벨트가 선전한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마피를 중심으로, 저배당 막권이 적어도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까지 뚫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를 세 조합, 네 조합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축을 할 수 있느냐고, 압축을 할 자신이 있다면 배팅하는 거지만 압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커피 한잔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이 4번마 블랙벨트가 선의권 자리 잡는데 문제 없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피를 덮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는 거고요. 이건 1700m의 경주거리 특성상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컴플리트 리더하고 외곽에 있는 9번마 에펠탑입니다. 자, 근데 컴플리트 리더는 최근
이 마필이 지금 선행 습성을 조금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약간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거의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리트 리더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돼버리고, 선행을 간다면 좀 더 버티겠죠. 이 9번마 에펠탑도 생각보다는 발전이 참 안 되는 맛빌인데, 솔직히 이 에펠탑이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이때는 좀 기대치가 있었던 맛빌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접어야 되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끈끈하게 싸우는 마필인데, 근성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좀 제풀에 꺾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 1700m 경주에서 이제 선행마라는 거는 유리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외곽에 있다라는 게 불리하고, 이역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건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경주 만약에 컴플리트 리더가 선입 전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선행 갈 수 있는 게 에펠탑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전개가 가능할 거고요. 자, 이번마 불화사는 막판 탄력은 좋은데 초반이 너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1700m 경주에는 참 안 어울리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1700을 고집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많이 빠르지는 않다.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막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번 마 불화산이고요. 김하연 기수가 뭐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김하연 기수 상당히 좀 겁없이 타는 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막 파고드는 그런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700m 전개 자체는 불리하지만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마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었던 이 5번마 카지노스타, 그리고 8번마 작두콩, 이 두 마필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 텐데, 뭐 이 마필들이 들어오면 솔직히 저는 틀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카지노스타가 19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투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작두콩도 마찬가지죠. 20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한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을 놓고 배당도 별로 없는데 배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배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이 컴플리트 리더의 선행, 에펠탑의 선행, 불화산의 투입, 이렇게 딱딱 정해지는데, 5번마 카지노 스타가 과연 그럼 어떤 스타일로 뛸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8번마 작두콩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두 마필은 조금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블랙벨트, 3번마 컴플리트 리더, 2번마 불화산,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에펠탑,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두가 추천하는 마필일 겁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네 마필의 승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4번을 중심으로 놓고 딱 한 방으로 압축하지 않는 이상 환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되면 배팅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팅 못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가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6경주에 배팅 못하는 경주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배팅을 하고 안 하고는 뭐 시청자들의 마음인데 뭘 그걸 하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고 뭔가를 얻으셔서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제 방송에서 크게 뭐 건져갈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팅을 하느냐 마느냐는요, 어쨌든 배트의 마음이고, 최종 결정도 본인이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제가 설명한 말이 제 설명 그대로 해서 입상에 성공했다
라고 해서 솔직히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팅을 하신 분은 여러분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팅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제가 베팅 못합니다라는 얘기는 저도 현실 베터기 때문에 저는 베팅 안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서울 7경주는 그냥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우열이 좀 가려지는 경주죠. 마필이. 근데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될 게 이번 경주의 승부도 승부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5번마 이클립스벨이나 8번마 나이스태양 이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이런 편성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도 한 번쯤은 봐두시면 어차피 이 마필들이 상위군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싸울 마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인 평가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5번마 이클립스 베리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마필이 이제 3세가 됐고 이제 3세마 대상 경주에 이제 계속 출전을 하겠죠. 단골로 이제 대상 경주 출전하는 마필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 그리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이클립스 벨이라는 마필이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앞선에 전개를 하니까 초반에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하고 있고 계속해서 2착, 2착, 3착, 2착 착승권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그 우승의 고비에서 스타 마필들과 싸운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전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 이클립스베리가 당연히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였는데 이제 걸작원이라는 마필이 막판에 무서운 탄력을 보였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왔습니다. 깜짝 우승을 차지를 해버렸고 그 전 경주에서는 이클립스베리가 역시 인기권의 마필이었고 라라케이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 나이스 타임이라는 신의 마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클립스베리가 또 준우승을 했고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 경주에서는 뭐 라라케이가 당연히 화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클립스베리가 3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 이클립스베리가 지금 뛰어온 걸어온 과정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엘리트 코스만 밟은 겁니다. 계속 대상 경주에서 2착을 계속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뭐 우승이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다. 근데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혼합 4등급 경주에 출전을 지금 했는데 편성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아주 약하지도 않은데 솔직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클립스벨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되고 입상 무조건 해야 되는 경주죠.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계속해서 대상 경주를 나오다 보니까 2세 마필들과만 싸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은 마필들과의 어떤 경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과연 그 경쟁을 혼합 4군 정도, 그러니까 국산마 4군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급에서도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를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8번마 나이스태양은 생각보다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기 걸음을 충분히 내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을 좀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저는 솔직히 이 8번마 나이스태양이 뭐 최상위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뭐 혼합 4군 뭐 3군 이 정도까지 해서는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 나이스태양이라는 마필이 티즈 원더풀의 자마거든요. 좀 장거리에도 좀 출전을 해봤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장거리 쪽으로 좀 나가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 이 5번마 이클립스베리와
8번마 나이스테양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서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험 많은 마필들과의 경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저는 2번마 일동박수입니다. 자,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 4군에 올라와서 조금은 여기에 한계치를 좀 느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전적을 한번 보시면요. 9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3차기 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까지는 어떻게든 해내는데 마지막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도 강편성에서 많이 싸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도 갖고 있고 강편성에서 싸움을 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클리스 베리가 어쨌든 그 경험 많은 마필들과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해집고 나간다면 일동박수가 이클리스 베리를 넘어서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만 가능할 수 있다면 아마 이번 경주 이클리스 베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앞선을 끌 것으로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면 저는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일동박수가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1번마 나노마신입니다. 좀 도깨비 같은 마필이죠. 지금까지 5번을 나온 마필인데 이렇다 할 성적은 없는데 작년 11월달 경주죠. 강풍마와 동반 입상을 했는데 이때 기습선행을 나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버텨낸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 분량을 보이면서 주행 심사를 거쳤고 12월 17일 경주에서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선행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는 걸음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1400에서 물론 뭐 경주 주로가 좀 빠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기록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렸죠. 외곽으로 밀려서 과연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송지철 기수가 선행이 가능할 것이냐인데 이번 경주 땅 하고 튀어나오면 이제 5번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1번이 여기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이클래스 베리는 뭐 문세영 기수 입장에서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노마신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성 정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이클립스 베리, 8번마 나이스 태양, 2번마 일동박수, 그리고 복병으로 11번마 나노마신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과연 5번마 이클리스 베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험 풍부한 마필들과의 경험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이제 이후에 펼쳐질 구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주몽천하, 3번마 순간터치, 10번마 마이티탭, 그리고 선의권 따라 붙어볼 수 있는 말이 6번마 정우포에버, 그리고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마필이 4번마 템베거하고 7번마 펀크레이지. 물론 여기에 언급 안 한 마필들이 이 사이사이 끼어들겠죠. 제가 이 마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선에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1번마 주몽천하 될 듯 말 듯한 걸음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지금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16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자, 푸르칸 기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글쎄요,
휴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휴가를 갔다 왔죠? 휴가를 갔다 온 이후의 모습은 솔직히 저는 싹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정신 차려야죠, 이제. 자,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프로칸 기수가 아마 선행마도 기승을 잘할 겁니다. 자,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 자, 3번마 순간 터치는 지금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뭐 레이팅이 높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극복을 해내야죠.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는 좀 성적은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맞빌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유리해졌고, 특별하게 발빠른 맞빌이 없다면 앞선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0번마 마이티 탭은 일단 1600m 외곽 게이트 무조건 불리하죠. 무조건 불리한데, 이 마필도 지금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제 오수철 기수가 가끔 고배당을 좀 많이 터뜨리는데, 끈끈하게 기승을 하는 기수입니다. 자,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12월 17일 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생각보다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수철 기수가 과연 어떤 기승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외곽의 무리함을 좀 극복하고라도 선행을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선에 붙여놔야 승부가 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정우 포에버가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갈 수 있는 전개인데, 문제는 안에 갇히느냐 안 갇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좀 자유로운 선의권 전개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전개, 즉 자기의 힘 한 배를 자기 스스로 못하는 그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이 4번마 템베거, 저는 이 템베거가요, 강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저는 이 마필을 뭐 추천을 하거나 또는 추천을 안 할 때라도 3복승에 3착 정도로는 꼭 놓습니다. 3착은 할 것 같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복승식의 한 자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편성에서도 만만치 않다라고 봐요. 근데 또 어떤 강편성에서도 3, 4착은 할 수 있는 마필, 이게 템베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마필입니다. 배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막판 탄력이 무지막지하게 좋을 땐 좋았다가 또 어쩔 땐 밋밋했다가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 걸음은 좀 있는데 좀 농땡이 기질이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고요. 자, 7번만 펀크레이지가 아마 이번 경주에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인기도를 가져갈 거고요. 이 착을 주장창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승부가 안 됐던 마필인데, 어쨌든 이 마필은 지금 스타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데, 자, 이 최근에 3연속 3착을 했던 경주를 보시면 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저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승술로 이 착을 갖다 댔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1600이에요. 1700보다 100m가 더 약하고, 어떻게 보면 선행마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주 전개 속에서 펑크레이지가 지금처럼 늑발을 해버리면 저는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7번마 펑크레이지가 인기마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실패하면 어느 정도 기본 배당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0m 경주거리,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올라온다면
4번마 텐베거 정도를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주몽천하, 3번마 순간터치, 10번마 마이티탭,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텐베거,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8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발빠른 선행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뭐 그렇게 빨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거꾸로 얘기하면 좀 앞선이 뭉칠 가망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결국 저는 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1번마 미스 윈스터와 3번 퀸 오브 베스트, 이 두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외곽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8번마 럭키 바운스의 전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이 5번마 황후최강이 될 겁니다. 이 1600m 경주 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2차, 2차, 3차. 그리고 선입권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황후최강을 조금 뒤로 돌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빼지는 못합니다. 빼지는 못하는데 강하게 보지도 않는 이유는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자, 기본적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 이 1600m 지금까지 뛴 거를 보시면은 선행마 바로 뒤에 바싹 붙여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황후최강이 그런 전개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미스 윈스터, 최근에는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 거리에서 1번 게이트다. 김정준 기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행 나올 거고요. 자, 3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최근은 좀 회춘한 느낌이죠. 최근 두 경주에서 연속 우승을 하면서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1600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마 미스인스터가 선행을 가고 3번마 퀸 오브 베스트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여기에 외곽에서 뭐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5번마 황후최강이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선, 4선에서 삥삥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물론 거리적인 경험도 많고, 그 동거리 2600m 경주 거리에서는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쉽게 이 마필을 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뭐 계속 인기만 노려서는 뭐 배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황후최강은 복병마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 8번마 럭키 바운스의 전개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좀 우수한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이 우수한데, 최근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만 계속 남기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하면서 뭐 계속 인기마죠. 계속 인기마지만 계속해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1600m 경주 거리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습니다. 오히려 럭키 바운스의 입장에서는 편성이 상당히 약해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막판 탄력을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제가 불러드린 마필들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오늘 경마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구도다. 근데 어느 마필을 축마로 놓고 어떤 식의 조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인기마들이라 하더라도 기본 배당은 좀 높게 형성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10배 언저리의 중배당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주는 좀 압축해서 간다면은 좀 인기마 선에서 압축 구도로 가면 적중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환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럭키 바운스, 3번마 퀸 오브 베스트, 1번마 미스 윈스타, 그리고 복병으로 5번마 황후 최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5번마 황후 최강은 인기마이지만 좀 과시는 금물입니다. 뭐 이마필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죠.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일단 이 거리 강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은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전체 11경주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은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외산마들 중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위군에서 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관악산 타이거, 5번마 모닝다올, 6번마 캡틴 산칠이, 이 세 마필이 앞선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7번마 투혼 특급이라든가 또는 뭐 8번마 빅토리 히트 이런 마필도 상당히 좀 선행은 빠른 마필이고, 특히 8번마 빅토리 히트는 이제 이어키수가 기승을 하니까 더 무서움을 느끼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그러니까 강하지는 않았던 경주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빅토리 히트는 이번 경주에서 자력 승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자, 일단 이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 이 2번마 관악산 타이거,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과청 시장배 대상 경주, 상당히 좀 편성이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전 경주에서는 뭐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가서 1000m에서 버텨냈던 경주고, 이때 드림아이를 이겼었습니다.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필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은 없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마필의 순발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앞선에 나가면 버티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악산 타이거 단거리라면 언제든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번마 모닝다올,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마필을 가장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외곽이라는 단점을 좀 안았죠. 단점을 좀 안았는데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그때 영웅부활, 그리고 몬탁잭 오늘 나오는 이런 마필들한테 졌는데, 지난번에 이 거리적 손해만 없었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초반에 강하게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게이트도 유리해졌으니까요. 자, 캡틴 372가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세를 누리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캡틴 372의 상승세가 한번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일단 직전 경주에 비해서 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단점이고, 이 마필이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안게이트에 발 빠른 마필이 엄청 많습니다. 뭐 2번마 관악산 타이어 빠르고요, 모닝다울 당연히 빠르고요, 1번마 엔딩 파이어도 모르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전개 자체도 어려운데 또 옆에서 7번마 투원 특급도 막 치대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캡틴 372의 전개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뛰는 마필 중에서는 2번마 관악산 타이거와 5번마 모닝다올 정도가 좀 버틸 가망이 높고요. 이제 선입권에서 올라오는 마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입권이라는 게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는 마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선에서 승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1번마 엔딩 파이어는 장내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아직 우승이 없어요. 우승이 없는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는 지금 발동이 늦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충분히 상위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과 뒷심도 보유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마필이 글쎄요 좀 발전이 좀 더디다라는 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이었는데 뭐 영리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경주 엔딩 파이어 쉽게 앞에 붙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뒤에서 힘한 배를 하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리면서 올라올 가망이 좀 높은 마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전개가 된다면 불안 요소도 갖고 있는 거죠. 왜? 앞선의 마필들이 원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엔딩 파이어가 아마 인기 1, 2위가 될 마필인데 그만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몬탁쳇은 직전 경주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2착에 성공했는데 이 경주도 상당히 좀 강했던 경주거든요. 모닝다울이 3착을 했던 경주고요. 그런 면에서는 몬탁쳇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는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자력으로 형군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 보이기 때문에 전개 자체도 재밌을 것 같고 결과도 되게 재밌어질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모닝다울, 2번마 관악산 타이거, 1번마 엔딩 파이어, 그리고 북병으로 9번마 뭉타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등급의 단거리 경주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1등급 마필이 1200m를 뛴다?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1200, 1400을 1등급, 2등급 마필들이 많이 뛰니까 뭐 추세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에 올라와 있는 마필들은 중장거리 이상의 경주에서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단거리라면 이벤트성 경주로 가끔 단거리에 뭐 1등급 경주 뭐 2등급 경주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 주구장창 뭐 1200, 1400에 1등급, 2등급 마필이 나오고 1800, 1900, 2000m 이렇게 가버리면 출주 신청 안 하고 참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기수의 기승술, 마필의 능력 솔직히 이런 거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거리는 전개로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400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마필의 기본 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단거리만 지금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경마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승부가 남에도 불구하고 1800m, 2000m 가면 시간이 되게 길어 보입니다. 근데 뭐 1200m, 뭐 1300m 이런 거는 뭐 빨리 딱 끝나니까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한국 경마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 장거리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사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1등급에서 좀 좋아하는 마필들이 몇 두 출전을 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좋아하는 마필은 이 2번마 라온 자이언트하고 11번마 장산 클리어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인기 1, 2인 것 같아요. 제가 의도했던 거는 아닌데 자, 일단 라온 자이언트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뭐 순발력 좋은 마필이고요. 강자 틈에서 계속 싸웠던 마필입니다. 과연 1등급에서 직전이 이제 1등급 데뷔전이었죠. 실질적인 1등급에서 뭐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이거는 조금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1200m라면은 충분히 언제든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 그리고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 이혁기수가 기승했고 이혁기수 최근 1200m는 정말 물오르듯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막 선행마를 가지고 취입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라운자이언트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고요. 자, 11번 마 장산 클리어는 솔직히 제 기준에 의하면은 추천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면 일단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진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이 무시무시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500 한 3, 40km대 거구의 마필이거든요. 이런 마필이 아주 날렵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등급의 뭐 대상경주급만 아니라면 대상경주도 혹시 모르겠어요. 대상경주급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입상 후보마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원래 약하게 봤는데 최근에 이 마필을 좀 세게 본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5번마 연희일출. 이 연희일출이 데뷔 당시에 순발력이 아주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맛체형은 뭐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지만 데뷔 당시에 제가 이 마필을 많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마필이 이제 한계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1등급에 올라오고 나서 이 마필이 뭐 계속해서 지금 대상 경주를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대상 경주에 왜 출전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대상 경주에 출전할 정도의 능력만은 아니다라고 봤는데, 5월 14일 날 뚝선배에서 정말 깜짝 3착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이마필도 근성이 있다를 보여줬는데, 그 다음 KNN 대회에서는 뭐 완전히 졸전을 펼쳤으니까 역시 이마필이 한계다 이거다라고 했는데, 직전 경주, 그 다음 경주 제주도지사배 경주에서 즐거운 여정에 의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뭐 인기 순위 10위였기 때문에 이변이죠. 인기 1위와 붙여서 복성 10배당이 50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상위군 경주 또 대상 경주에서는 이변은 이변이지만 들어올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들이 그 마필을 봐줬다 이런 게 없거든요. 대상 경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이 능력대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1200m 경주에서 추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상위군으로 오면서 각질이 바뀐 겁니다. 근데 마체형에는 맞지 않게 상당한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상위군 단거리 경주에 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왜? 장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근데 단거리는 전개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마 연희일출까지 세 마필을 보고 있고, 제가 뭐 제일 재밌게 보는 말은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번마 레전드데이. 저는 이 마필 언젠가 한번 사고 친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KT에 2점을 안았고, 뭐 순발력은 절대 여기서 뒤지지 않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마 라운 자이언트도 뭐 상당히 빠르고 외곽에 있는 장상 클리어도 상당히 빠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1번마 레전드 데이도 선행이 빠른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는데 1400에서는 계속 걸음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1200에서는 통하는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레전드 데이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확 나가버리면 1200m라면 저는 버틸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마필 중에 하나가 이 8번마 마이티고인데 1400m 경주라면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강하게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1200이기 때문에 마이티고는 좀 뒤로 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순위와 관계없이요, 마번 순서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1번마 레전드데이, 2번마 라운자이언트, 5번마 연이일출, 11번마 장상클리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